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근무하는 직원이고요. 정대훈이라고 합니다. 사이버문학광장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사이트를 8년 동안 담당을 했고요. 저 옆에 나와 계신 분은 제가 공병원 박사님인데요. 예, 왜 여기 나오셨는지는 본인한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하고 같이.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에서 커뮤니티의 집합적 활동을 통해서 지식과 예술이 어떻게 창조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장 커뮤니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디지털과 인터넷 혁명 이후에 대부분의 창조적 분야에서는 전문가하고 아마추어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학습하고 창작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장 커뮤니티에서의 집합적 활동이라는 것이 영화라든가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음악, 게임, 캐릭터, 패션, 방송, 출판, 공연 같은 창조적 분야에서 전문가하고 아마추어가 집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참고할 수 있는 훌륭한 모델이 되기 때문에 문장 커뮤니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그동안 제가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게 돼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분위기가 되게 딱딱해진 것 같죠? 예.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난 오랜 습관이 있어 딱히 살 게 없어도 시간이 날 땐 서점에 들러 돌아다니는 거야. 눈 쌓인 길을 걷듯이 하얀 눈길을 걷듯이 책 쌓인 사이길을 걸어가. 문장의 소리. 네. 지금 들으신 노래는요, 저희가 운영하는 사이트 조금 이따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인터넷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라는 프로그램의 로고송입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요. 분위기가 좀 딱딱할 것 같기도 해서 처음에 이제 좀 틀어드렸는데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반응이 좀 한번 다시 들을까요? 네. 자,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요. 저희 문학 커뮤니티는 어떻게 발생해서 진화했는가라는 제목이고 부제가 사이버문학광장 사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학 커뮤니티는 어떻게 발생해서 진화, 그러니까 뭐 진화하니까 약간 좀 좀 괜히 거창한 것 같은데요. 제 식으로 다시 한번 제목을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문학 커뮤니티는 어떻게 태어나서 살아왔는가, 지난 8년 동안. 예. 그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자,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 위에 탄생의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탄생의 배경은 누구나 있게 마련이죠. 사이버문학광장도 탄생의 배경이 있습니다. 저 배경을 좀 찾아가 보려면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2005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문학의 위기라는 말이요, 2005년에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요. 그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2005년의 상황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인터넷과 영상 미디어가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증대됐다. 그리고 독자들이 문학으로부터 이탈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문학 시장은 위축이 되고 작가들은 힘든 삶을 살게 됐다. 이것을 다 일컬어서 문학의 위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요, 사실 인터넷과 영상 미디어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것 같죠. 예. 인터넷과 영상 미디어가 문학을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사실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저기 보시면 PC, 인터넷, 블로그, 그리고 2005년 당시에는 뭐 스마트폰이나 트위터, 페이스북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던 시기였는데, 어쨌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 문학을 둘러싼, 문학뿐만이 아니라 예술 전반에 걸쳐서 그 디지털 혁명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 그 환경이 굉장히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예,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정작 문학이나 또 예술하시는 분들 또는 그 주변의 생태계는 그런 변화의 환경 속에 좀 속도가, 그러니까 적응하는 속도가 좀 더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디지털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은 계속 변화를 요구하는데 문학은 또는 예술은 준비가 좀 덜 돼 있지 않았나. 그 시기에는 물론 뭐 지금도 계속 적응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터넷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좀 문학에 유리하게 우리가 좀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터넷 속에 그 문학 놀이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인터넷의 장점은 뭐 학자들마다 아마 그 얘기하라고 그러면 수십 가지를 아마 떠올릴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딱 주목했던 건 딱 두 가지인데요. 인터넷의 쌍방향성과 그리고 멀티미디어. 이것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인터넷 속에 문학 그 놀이터를 만들자. 저기 제가 적어놨는데, 문학에 대한 소식 또는 풍문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가득 채우자. 그래서 인터넷에 한국문학의 전진기지를 만들어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사이버 문학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오픈 당시의 그 화면이고요. 여기 나와 계신 분이 저희 그 시인 김선우 시인이세요. 초대 문장의 소리 진행을 했었던 분이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탄생이죠. 사이버 문학 광장이 탄생이 돼서 어떻게 이제 그 운영이 되어 왔는가 하는 걸 이제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기 있는 그걸 그대로 읽어보면요. 사이버 문학 광장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학 생산자, 그러니까 이제 작가들이죠. 작가들에게는 창작과 발표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소비자, 그러니까 독자들에게는 새롭고 풍성한 양질의 문학 콘텐츠를 디지털 환경에 걸맞는 방식으로 제공을 하자, 이런 취지로 2005년 6월에 개통을 해서 지금까지 8년간 유지를 해오고 있고요. 누적 회원수는 저기 나와 있듯이 6만 1000여 명 정도가 지금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이버 문학 광장이 하고 있는 서비스는 크게는 3개의 축으로 돼 있는데요. 인터넷 문예 월간 매체 문장 웹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온라인 놀이터,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창작 활동도 하고 문학 작품도 읽고 즐기는 그런 그 청소년 문학관 글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서관, 문학집배원, 문장의 소리, 창작광장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전체가 이제 문장이라는 사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문장 웹진, 그리고 글틴과 창작광장, 문장의 소리, 문학집배원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그 공모마당과 글틴인데요.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기반의 창작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과 일반 분야로 나뉘어져 있고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창작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아마추어 예비 작가들 또는 그 문학 애호가들이 자신의 글을 시, 소설, 뭐 산문 이런 글들을 게시판에다가 올리고, 그 올린 글들을 전문 작가들이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는 방식이고요. 시상은 주간, 월간, 연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단순하게 그냥 심사만 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댓글이나 또 이렇게 뭐 실시간으로 그 올라오는 작품들에 대해서 조언이라든지 뭐 격려도 해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된 응모 작품 수가 5만 6천 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활동하다가 이제 작가가 된 분들도 있어요. 지금 한 20명 정도가 지금 작가로 등단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활동만 가지고는 이게 이제 8년 동안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겠죠. 저희는 창작 특강이라든지 또는 그 문학 캠프 이런 오프라인 행사들도 같이 겸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동영상과 이제 사진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저게 시인이 된 엄마라는 거는 김영미 시인이라고 저희 공모마당에서 글을 쓰시다가 시인이 되신 분 스토리를 이렇게 뭐 다큐 영상으로 만든 게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세 명은 시인하고 소설가입니다. 글틴, 청소년 글틴에서 활동하다가 데뷔를 했는데요. 작년에 다 책도 냈고, 이거는 지금 한국일보에서 이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좌담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기사를 여기 담아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걸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그 글틴 캠프라고 청소년들 1년에 한 번씩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을 데리고 이제 그 천안에 가서 문학 캠프를 하거든요. 2박 3일 동안. 그때 만든 기록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영상을 바로 클릭하시면, 아니 저기 예, 슬라이드 쇼 하신 다음에 네, 여기 바로 클릭하시면 진짜 캠프 오고 싶어서 캠프를 목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여기 오는 친구들은 거의 주장원, 월장원 이런 그 시상을 한 친구들이 주로 이제 자격을 얻어서 오게 되고요. 매년 한다고 오면은 뭐 즉석 백일장, 그리고 뭐 강연이나 글쓰기 클리닉, 낭독 공연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총국 경연 대회도 합니다. 잠깐 보시죠. 지금 나오는 목소리는 제 목소리입니다. 자기 자신을 짧은 시간 동안 여기 있는 다른 친구들한테 정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고, 그리고 재밌어야 되는 거. 그러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일단은 책들을 싹쓸이해가고 싶어요. 오랜만에 1년 만에 봐서 첫인상을 보니까 자기소개를 하는 장면이고요. 예. 뒤에다가 자, 그러면 머리도 하시고 뭐 전체를 다 볼 수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여기는 이제 저희 드디어 우리 공병홍 박사님께서 여기 왜 나오셨는지 말씀을 좀 들을 시간인데요. 공모마당하고 글팀 관련해서는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대목이 있다고 아마 박사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작년에 박사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 논문을 발표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팀과 공모마당 2차 문학창작 커뮤니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모마당하고 글틴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제가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이 부분에서 주목한 게 공모마당하고 글틴에서는 일단 작가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작가 지망생들이 이제 작품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서로 토론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이제 문학 애호가들이 이제 참관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면, 이제 문학 창작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작가하고 작가 지망생하고 문학 애호가들이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문학 창작 방법을 배운다라는 것이 과연 말이나 글로써 되는 문제인가라고 하는 점이에요. 근데 이제 문학 창작을 이제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니겠지만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는 왜 공모마당이라든가 글틴에서는 왜 문학 창작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살펴봤는데, 제가 연구를 한 결과로서는 어떻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문학 창작 방법을 배우는 열쇠라고 하는 것은 작품을 직접 창작을 하고 그걸 작가와 동료들에게 공유해서 평가를 받는 과정,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문학 창작 방법을 배우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제 사실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전통적으로 문단에서 보면은 하평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게 다소 폐쇄적이고 좀 그런 면이 있지만 동인지나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합평을 통해서 이 과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장이 온라인 커뮤니티로서 이제 활동을 해나가면서 이제 7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이제 예상되는 이런 개방된 커뮤니티를 통해서 작가 지망생들은 자기 작품을 올리고 그것을 작가들과 문학 애호가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계속 평가를 받는 구조가 이제 반복되는 구조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많은 작가 지망생들이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작품을 창작하고 공유하고 이제 그 평가하는 과정을 저는 집합적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개방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상호작용들이 문학 작품을 둘러싸고 그 작가하고 작가 지망생 문학 애호가들이 좀 자유롭고 즐거운 참여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이러한 그 자유롭고 즐거운 참여에 대해서 저는 포괄적 호혜성이 작동하는 선순환적 상호작용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되셨나요? 예. 예. 예, 그럼 다음 넘어갈게요. 예. 자, 문장 웹진, 박사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자료로 그냥, 예, 시간이 없어서. 예. 자, 다음은 문장 웹진입니다. 작가들의 시, 소설, 에세이를 주로 이제 신작이고요. 그 디지털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서비스하는 게, 그 문장 웹진인데요. 매월 1일 날 발간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기 간행물이죠. 외부로 볼 수 있는 정기 간행물이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문학 콘서트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서비스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기 보시는 게 이제 팟캐스트, 그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작가가 단편 소설을 발표하는데 작가가 직접 육성으로 이렇게 단편 한 편을 다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녹음을 해서 들려드리고요. 그걸 팟캐스트, 그러니까 모바일 서비스로도 이제 들을 수가 있고요. 예,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 제가 이것도 잠깐 그냥 들려드리려고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 김혜란 작가의 하루의 축이란 단편 소설을 잠깐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서비스는 신작 단편 소설을 작가의 목소리로 직접 들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소설 낭독 서비스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문학 사이트 사이버 문학광장을 통해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찾아가는 문학집배원 등 더 많은 콘텐츠를 감상하시려면 문장, 인터넷 주소 www.munjang.or.kr을 방문해 이건 보시기 광고입니다. 바랍니다. 예, 김혜란 씨 목소리는 지금 나옵니다, 이제. 하루의 축 김혜란. 네, 뭐 단편 소설을 다 들을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끊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 제목만 들으셔도 어떻게 뭐 감동이 오시나요? 기옥씨는 예, 아마 감동이 충분히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끊고 예, 다음 페이지. 이거는 그냥 제가 여기다 페이지 하나 만들었는데요. 고맙게도 서효인 시인이 주간경향이라는 매체에 저희 문장 웹진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써주신 게 있어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자료집에 있으니까 그거 자료집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다시 이제 그 박사님의 순서인데요. 예, 박사님은 평소에 이제 저랑 이제 되게 굉장히 좀 친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만나서 술도 한 잔씩 하고 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박사님은 또 길게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하는데요. 예, 여기선 길다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길게. 예. 그래서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장 웹진에 관련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도움이 되고 굉장히 좋은 그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혼자 듣기 너무 아까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사님. 사실 연구하는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고충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그 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웹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장 웹진에 대해서는 그 정대훈 씨를 만날 때 항상 좀 칭찬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상당히 좀 이제 좀 이론적인 거라서 제가 여러분들도 조금만 참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장 커뮤니티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작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가 지망생, 그 다음에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웹진이라고 했을, 아까 그 공모마당 같은 경우는 이제 작가 지망생이 주로 참여하는 구조라면, 웹진은 이제 거기에 있는 문학 콘텐츠를 통해서 이제 문학 애호가들이 이제 주로 참여하는 구조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 작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작품을 이제 공개할 수 있는, 요즘같이 그 작품을 공개할 수 있는 매체나 공간이 너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되게 소중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작품을 감상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와 그 다음에 작품을 감상하는 문학 애호가들이 선순환하는 공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과거의 종이책 문학 잡지랑 대체 뭐가 다르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이제 그 웹진이라는 것은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를 통해서 마음껏 확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웹진이라는 거를 트위터나 페이스북, 그러니까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독자들이 원하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점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문장 웹진이 하는 이제 가장 역할을 좀 줄여서 얘기하자면, 더 많은 대중들이 문학을 좋아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만 문학 지망생도 늘고 작가들도 더 활발하게 창작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출판 산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창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주의할 문제가, 사실 출판 산업의 문제가, 그러니까 문학 창작의 위기로 바로 이어지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은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문학을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자꾸 늘리고 그다음에 지망생들을 늘리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웹진이라는 게 그 문학 애호가들하고 문학 작가 지망생을 늘리고 참여시키는 그런 최전선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 웹진을 나아갈 방향이라고 한다면,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많은, 그러니까 문학 애호가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실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정대훈 씨한테 늘 얘기하는 거는, 문학이라는 것은 딱딱하고 어려운 것보다는 재미있고 즐거운 컨텐츠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도 있고 앞으로 등장할 이제 멀티미디어 기술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것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점점 대중들은 스스로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뭐 트위터가 될 수 있고 페이스북이 될 수 있고, 앞으로 또 새롭게 등장하는 SNS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그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문학 작품이라는 게 작가들에 의해서 창작되지만 결국은 대중을 위한 것이고 대중에 의한 것이고 대중들의 콘텐츠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 이제 우리가 웹진이 가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집배원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텐데요. 이 문학집배원은 아마도 저희가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서비스 중에 가장 그 핫한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60만 명 정도가 이 이메일로 받아서 보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매주 2번 나가는 거고요. 제작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명 작가가 직접 작품을 선정하고 그 작품을 낭독, 뭐 배우나 아까 여기 배우분들이 나와서 낭독 공연도 하셨지만, 배우나 성우 분들이 이렇게 전문 낭송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녹음을 해서 작품을 읽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하시는 분들이 애니메이션을 입혀서 이메일로 보내는 게 이제 이 서비스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많은 독자들, 이게 사실은 이 서비스는 저희가 처음부터 사이버 문학광장에서 시작한 건 아니고요. 2007년에 복권기금으로 이게 사업이 시작이 됐다가 저희 사이버 문학광장을 이제 거점으로 해서 이렇게 서비스가 되다가 지금은 이제 사이버 문학광장에서 이제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잠깐 한번 또 볼까요? 여기 그 오탁번 시인의 폭설 영상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주의하실 거는요, 여기 약간 욕설 같은 게 좀 나오는데요. 예, 그냥 정감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탁번. 삼동에도 웬만해선 눈이 내리지 않는 남도 땅끝 외진 동네에 어느 해 겨울 엄청난 폭설이 내렸다. 이장이 허둥지둥 마이크를 잡았다. 주민 여러분! 삽들고 회가나 불어 모이셔이? 눈이 존나게 내려버렸단께! 이튿날 아침 눈을 뜨니 간밤에 또 자가웃 폭설이 내려 비닐하우스가 몽땅 무너져 내렸다. 놀란 이장이 허겁지겁 마이크를 잡았다. 어메, 지랄나 버렸어이? 어제 우두는 저도 아닌께 싸게 나오셔이? 왼종일 눈을 치우느라고 깡그리 녹초가 된 주민들은 회관에 모여 삼겹살에 소주를 마셨다. 그날 밤 집집마다 모가빛 장진문에는 뒷문하는 아낙네의 실루엣이 비쳤다. 다음날 새벽 잠에서 깬 이장이 밖을 내다보다가 앗 소리쳤다. 우편함과 문패만 빼꼼하게 보일 뿐 온 천지가 흰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하느님이 행성만한 떡시루를 뒤엎은 듯 축사지붕도 폭삭 무너져 내렸다. 조심 뚝심 다 좋은 이장은 윗목에 놓인 뒷물대야를 내동댕이 치며 우주의 미아가 된 듯 울부짖었다. 주민 여러분! 왔다! 귀신 곡하겠단게! 인자 우리 동네 멍땅 좆대버렸어잉! 이 대목에서 웃음이 좀 나와야 되는데. 예. 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로,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장의 소리인데요. 이건 저희가 사실은 우리끼리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내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문학 전문 인터넷 라디오 방송. 8년 동안 300회를 넘겨서 진행을 했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무한도전하고 맞먹는 기록이다.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저기 나와 있는 분들이 그동안 진행을 해주셨던 분들입니다. 다들 작가분이시고요. 이 프로그램은 특징이 그거예요. 작가들이 다 스텝으로 참여해서 진행도 작가가, 연출도 작가가, 구성 작가들도 작가가, 이렇게 다 작가들이 하는 거고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모바일 팟캐스트 서비스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매주 한 번씩 업데이트 되고요.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또 넘어갈게요. 예. 예. 저희가 이제 오늘 굉장히 시간이 짧아서 이렇게 그냥 굉장히 단편적으로 소개를 드렸는데요. 혹시 자료 이런 거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충분히 보내드릴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성과, 그러니까 저희가 8년 동안 유지해온 이 사이트에 대한 성과를 간단하게 우리 공병 박사님이 길지 않게 아주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의 창조적 공유지이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상호 호혜적인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이 공유지는 그러니까는 날이 갈수록 더 풍부해지는 그런 공유지인데, 그럼 왜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은 가장 아날로그적인 컨텐츠인 문학이 디지털과 인터넷이라는 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이제 그리고 또 커뮤니티와 결합됨으로써 새롭게 공유지를 통해서 문학이 부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짧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예.
이건 제가 좀 소개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끝내려고 그랬는데요. 사실 뭐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근데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저희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독자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독자들이 문학 작품을 어떻게 읽고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주목하고 있는 건 UCC거든요. 예, 그래서 그 UCC는 어쨌든 그 작가들의 작품을 독자들이 자기가 읽은 그 느낌과 감성으로 다시 이렇게 화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이 사업이 실제로 저희가 예술위원회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신앙송 축제라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는 청소년들이,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은 사실 그 문학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뭐 여건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 문학 작품을 진지하게 한번 이렇게 접하고 또 재밌게 신나게 한번 그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놀아보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UCC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만든 UCC가 한 2,000여 개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잠깐 맨 앞에 있는 거를 한번 잠깐 들려드리는 걸로 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 감사합니다. 배추에게도 마음이 있나 보다. 씨앗 뿌리고 농약 없이 키우려니 하도 자라지 않아. 가을이 되어도 헛일일 것 같더니 여름 내 바둑 지나며 잊지 않던 날. 나는 너희로 하여 기쁠 것 같아. 잘 자라 기쁠 것 같아. 늦가을 배추포기 묶어주며 보니 그래도 튼실하게 자라 속이 꽤 찼다. 혹시 배추벌레 한 마리 이 속에 갇혀 나오지 못하면 어쩌지? 꼭 동여 매지도 못하는 사람 마음이나 배추벌레에게 반 넘어 먹히고도 속은 점점 순결한 잎으로 차오르는 배추의 마음이 뭐가 다를까? 배추 풀물이 사람 소매에도 들었나 보다.